오늘은 2026년도 대한민국 복지 예산이 총 82조 원으로 확정되었다는 매우 중요한 소식을 중심으로 어르신들께서 실제로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와 앞으로의 복지 정책 방향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단순한 국가 재정 계획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여러 계층 가운데에서도 특히 고령층의 생활과 건강에 깊숙하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의료비 부담과 돌봄 부담이 커지면서 많은 어르신들께서 기존의 연금과 지원금 수준만으로는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저 역시 상담과 취재 과정에서 직접 확인해 왔기 때문에 이번 복지 예산 증액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더욱 깊이 있게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82조 원이라는 예산 규모는 단순히 과거 대비 증가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완전히 진입한 상황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이미 20%를 넘어섰으며 2030년대에 이르면 25%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매우 명확합니다. 어르신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의료 서비스와 돌봄 서비스, 그리고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복지제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82조 원 예산은 앞으로의 복지 체계를 준비하는 첫 단계라고도 해석됩니다. 이번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초연금 확대는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만나뵌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기초연금이 단순히 매달 들어오는 현금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생활비 걱정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병원비나 약값 같은 건강 관련 비용을 감당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올해 예산에서 기초연금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난 만큼 지급 대상이 확대되거나 지급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보다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 분야는 의료비 부담 완화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병원을 자주 이용하시기 때문에 의료비는 생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복지 예산이 의료 관련 지원을 강하게 강화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와 관련된 예산이 확대되면서 고혈압과 당뇨처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보험 재정 보강도 이번 예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들께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울 때 요양보호사 방문, 요양방문, 목욕 방문, 간호 같은 다양한 형태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어르신들께서 큰 도움을 받고 계시지만 이용자 증가와 서비스 확대로 인해 재정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 확정으로 인해 서비스 확대가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서비스 질과 공급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도 이번 예산에서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독거 어르신과 고령 부부 가구가 급격히 증가했고 이에 따라 돌봄 공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독거 어르신의 고독사 사례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스마트 센서 기반의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과 방문형 안전 점검 강화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왔습니다. 이번 82조 원 예산을 통해 이러한 돌봄 안전 분야의 투자가 더 넓어질 예정이며 특히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처럼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 확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함께 노후주거 안정과 관련된 예산도 중요한 분야입니다. 노후된 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들께서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과 주거, 환경 문제를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 바우처와
난방비 지원 같은 계절형 복지 제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서도 이러한 주거 관련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지원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교통복지와 관련된 지원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르신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 할인 확대나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가 더 강화될 수 있으며 특히 지방 지역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82조 원이라는 예산에는 어르신들의 일상 전체를 보다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제도가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기준을 잘못 이해하면 본인이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매년 수천 건의 사례를 보면서 이런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의 핵심은 예산이 늘어났다는 사실보다 어르신들께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드리고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안내해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는 디지털 기반의 행정 절차가 점점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 변화가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고령층을 위한 오프라인 복지 창구와 돌봄, 연계 안내 인력을 확충하는 계획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82조 원 복지 예산 확정은 단순히 국가가 돈을 많이 쓰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급격하게 증가하는 고령 인구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결정이며 국가 차원에서 노후 복지 체계를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지침과 세부 기준이 발표되는 대로 가장 빠르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